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다음 달부터 각종 보험료 인상이 지금 예고된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3,800만 명이 가입해둔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인 이 실손보험도 보험료 인상한다라는 소식들이 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실손보험은 특히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또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일명 구실손 가입자 중에는요, 무려 보험료가 2배에서 3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고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더더욱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실손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변동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마주하면 되는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전화는 02-1638-3999번이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수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전문가는 실손보험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김희아 전문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희아 전문가와 함께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4월이 되면서 바뀌는 보험의 시장 흐름들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가장 많은 문의가 요즘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엄청난 문의를 또 보내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준비를 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역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해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손보험이 오른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라고 해요.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4월 1일자로 어린이 보험, 성인 보험, 안보험, 운전자 보험 다 올릴 건데, 그 중에서도 3,800만 명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의 인상폭이 가장 높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기사가요, 올해 3월 이번 달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보시면은 올해 실손보험료 최고 19.6% 인상, 5년간의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실손보험료 2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년째 인상률을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부부의 인터뷰를 보시면요. 저희 부부가 2000년도에 각각 9만 원 내는 실손을 가입을 했는데 3만 원이 올랐대요. 그러면은 이 두 부부의 보험료, 실손보험만 따지면은 1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당 3만 원이 올랐으니까 12만 원, 24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실손은 모든 보험사 공통사항이고요. 가입한 연도에 따라 보상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가입 주기, 만기가 각각 다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손보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인데, 이 실손보험의 인상폭이 매년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보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손보험이 거의 대부분 필수보험으로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작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손보험 혜택을 또 톡톡히 보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변경되는 또 큰 폭의 인상률까지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많이 놀랍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까지 됐을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이제 너무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이 손해율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손해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보험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보상 금액이 나갔을 때 이 손해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들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실손보험 손해율을 좀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 봤을 때 손실액 부분 보시면요, 119.4%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밑에 저희가 좀 큰 글씨로 나타난 걸 보면은 고객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10만 원에 만약에 보험료를 납입하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12만 9,600원의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한, 두, 세 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계속해서 이 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손해가 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보시면요, 그 전보다도 더욱더 높은 손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29.6%의 손해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손해율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고령층의 증가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변화를 봤을 때 고령 인구층, 만 65세 이상의 인구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 보상을 받는 건데, 실제 보상받는 나이는요, 65세 이상부터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험의 혜택을 많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뭐 주변에 암 환자들, 뇌질환, 뭐 심장질환 환자분들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노인이 되셨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게 바로 뭐 관절 관련된 부분, 디스크 이런 질환이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 보험을 계속해서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까지 계산이 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보험을 소비하게 되는, 이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이걸 또 감당하는 건 또 우리의 또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인상폭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국내 보험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이 두 개 회사가 실손보험을 예전에 판매를 했는데, 먼저 손해보험사의 인상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총 6개 회사의 손해보험사의 인상률을 가지고 왔는데, 방송 관계상 어떤 회사를 특징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표시를 했고요. 가장 인상폭이 높은 회사가 바로 A사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초창기의 실손, 우리나라 처음에 실손을 판매한 게 바로 1세대 실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게 2세대 실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가입 연도에 따라 알려드릴 거고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 21.2%, 2세대 실손은 뭐 23.9%,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7% 정도를 보험사들이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F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세대 실손은 17.5%를 인상을 하는데 2세대 실손은 11.9%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실손보험의 인상률이 조금 변경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손보험 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연령에 있습니다.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상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평균치는요, 모든 연령에 관련된 평균치인데, 만약에 65세 이상 분들만 보면은 이 20%가 아니라 더욱더 높은 뭐 40%, 50% 인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를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보다 더욱더 짧은 기간을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손 인상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손해보험사는 아주 예전부터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를 했고 그만큼 많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층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하는 건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그렇게 실손을 판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A사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1세대 실손 18.5%, B사 17.1%. 이 두 개 회사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 1, 2위인 회사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회사 가장 인상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2세대 실손 관련해서는 1세대보다는 2세대 실손이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2세대 실손 관련된 부분이 손해율이 조금 더 적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실손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인상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시청자분들 가입한 연도와 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먼저 이제 4월에 갱신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 지금 3월에 아마 통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실손보험 인상을 한다. 그래서 뭐 5년 갱신형, 3년 갱신형, 1년 갱신형마다 인상률이 조금 또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통지서를 받으시고 너무 높은 인상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보험 365에도요, 이와 같은 그 통지서를 받았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혹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와 관련된 통지서 받으셨다라고 하면 인상폭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 든든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험사마다 바뀌는 인상률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A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둘 다 조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A사가 어딘지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보면은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실손의 종류부터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보험 전문가든 가장 중요한 보험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실손보험을 뽑을 겁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보험 중에서 가장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보험 중 한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던 실손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빼곡하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실손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가입 시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처음으로 판매한 시기가 2003년도 10월 달입니다. 근데 이때 실손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한 0.5%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2009년도부터 판매를 했는데 이 과거의 실손, 제가 이 중간으로 잠깐 끊어서 갈게요. 이 과거의 실손 같은 경우는 표준화 2로 나눕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연도를 좀 아셔야 돼요. 실손보험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종합보험 형태 안에서 암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 일당 그리고 실손이 다 포함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보험에 먼저 가입 시기를 보셔야 돼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부담금 때문일 거예요. 이 자기부담금이 내가 납입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창기 실손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없다는 부분은 내가 보험사에 낼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2007년도부터 9년도에는 3,000원, 5,000원 공제를 합니다. 이 공제라는 부분은 내가 10,000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3,000원, 5,000원 제외하고 7,000원, 5,000원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하는 금액은 이때 당시에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판매를 했습니다. 뭐 A라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 관련해서 1억 원을 보상하는 회사도 있고요.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을 보상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회사와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좀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같은 경우는 80세, 100세 만기이고 초창기 같은 경우는 거의 80세 만기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는 3년, 5년. 그리고 인상률은
제한이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후에 판매된 실손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인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들마다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판매한 실손은 보험사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100%로 올려도 상관없고요. 300%로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보상은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낸 돈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손해율 높은 상품 중 하나라서 보험료가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표준화 실손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실손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다 공통상으로 바뀌어요. 실손 보시면은 입원, 통원, 약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한도가 입원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은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생명보험사는 20만 원이고요.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 같은 경우는 8천 원. 이게 공제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내는 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이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만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2013년도 4월 이후부터는 15년 재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 실손보험을 변경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부분 보시면 초창기 실손, 이후의 실손은 만기가 80세, 100세, 100세죠. 근데 이후로부터는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뒤에 내가 실손보험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입 의사만 표시하면요. 이 실손도요.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70세, 80세가 되면은 이 보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부터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대 2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위에 관련된 부분 보험료 세 번째로 높은 게 2009년 10월부터 2013년도 3월, 그다음에 이후로 2013년도, 그리고 새롭게 표준화 실손이라 해서 이 실손부터 자기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냐면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올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내는 돈을 올리는 게 또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9월부터는 비급여 관련된 부분은 20% 상향이 됩니다. 급여, 비급여 차이는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이 급여고요. 비급여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의료 혜택을 받는 의료자가 부담해야 될 돈을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내가 내는 돈을 좀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원 관련된 부분과 약값은 급여 10%, 비급여 20%인데 여기 공제금액 있죠. 10,000원, 20,000원.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후부터도.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부터는 또 새롭게 실손이 변화가 돼요. 실손의 가장 문제는 의료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막대하게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수 치료입니다. 우리 정형외과 가시면은 허리나 목이나 이런 데 안 좋으시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도수 치료 받으시라고 권할 겁니다. 도수 치료가 1회에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번. 많은 분들은 뭐 마사지 형태로 받아서 뭐 100번 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많이 나가는 특약을 분류를 해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부터 어떻게 분류하냐? 도수나 체외, 뭐 증식 관련돼서 1년에 한도를 350만 원, 횟수로는 50회. 자기부담금은 2만 원 또는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나게 되는데 거의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MRI, MRA 많이 찍으시죠? 여기에 관련돼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사료 250만 원. 근데 이 시기부터는 실손이 모든 보험사가 다 1년마다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인상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체감상. 하지만 3년이나 5년마다 갱신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후부터는 인상폭이 굉장히 커지죠. 60세 5년 갱신형 볼게요. 그러면 65세가 되죠. 노인의 지칭을 얘기하는 나이는요, 만 65세부터요. 이때부터 보험료 인상폭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에서 우리나라 분들 1953년도부터
1962년생 분들까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인상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09년 초창기에 가입을 해두신 분이라면은 이제 가장 처음에 낸 이 어떻게 보면 구실손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초창기 실손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표준화 실손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표준화 실손에 해당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신실손인데 이 신실손보다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초창기 실손인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지금 가입되어 있으시는 분들의 이 변동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은 인상률을 지금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이 매년 5%를 증가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부터 초창기 실손을 이제 구실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표준화 실손, 그 다음에 4번을 신실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그래프로 봤을 때 가장 인상폭이 큰 게 바로 구실손이에요. 아주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표준화 실손 1세대, 그리고 표준화 2, 그 다음에 신실손. 만약 예를 들어서 40대 때 예전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볼게요. 60세가 되면요, 1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만약에 납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0세가 돼서는 16만 2천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한 실손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유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준화 실손의 가장 많은 부분. 이 4개의 실손 중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의 실손을 가장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보시면은 3번까지도 유지하실 수 있죠. 최근에 나와 있는 현재 신실손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대. 가장 저렴한 거는 최근에 나온 실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담금이 높고 우리가 보험 중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 도수 치료, MRI, 주사료 관련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가장 적고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연평균 5% 증가율일 때 이 정도인데 만약에 10% 증가율 볼게요. 앞서서 저희 뉴스 기사 앞서 보셨죠. 보험사들이 19%, 많은 회사는 20% 이상을 인상시킬 겁니다. 그럼 봤을 때 10%씩 인상하면요. 구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세에 이미 25만 7천 원이에요. 70세 가면요. 66만 원입니다. 아무리 물가를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간다 하면은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요. 예전 실손보험, 특히 초창기와 표준화,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이 실손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증권 안에 진단비나 뭐 수술비, 입원 일단 같이 포함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진단비나 뭐 수술비 관련된 부분이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으로 또 같이 돼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인상폭이 커진다는 거죠. 최근에 나와 있는 실손도 한번 볼게요. 연평균 10%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70세가 됐을 때 25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실손보험료가 25만 8천 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손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까지인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나머지의 뭐 암진단비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이 아무리 중요해도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특히 한보험 증권안에 실손을 포함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좀 분류를 하셔서 실손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좀 보시고 나머지 보장받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은 따로 특약으로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희한 전문가는 이제 10만 원대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10만 원대까지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 정말 크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60세에서 70세 어르신들은 사실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지금 구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세에서 70세이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1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담하실 수 있을까 참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준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60, 70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손보험 관련해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표준화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60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65세 이후에 70세가 됐을 때는 앞서서 보셨겠지만은 거의 뭐 60만 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은 보험료로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보험증권 안에 실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병원 치료를 많이 하고 아픈 분, 자주 병원에 가고 좀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예전 실손을 포기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실손으로 어떤 분들이든 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2009년 10월 달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4인 가족이 한 보험증권 안에 묶여있는 보험이었어요. 그 보험이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갱신이 됐는데 4인이 가족이 하나로 묶여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보험료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갱신 시기에 얼마가 되냐면요. 90만 원이 올라가요. 4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40만 원. 근데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다 분리를 했더니 보험료가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실손만 봤을 때 이 90만 원 중에 실손 보험료가 얼마였냐면 4인 가족이 50만 원을 차지해요. 근데 분류를 하니까 얼마나 떨어지냐? 2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19만 8천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실손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 자기 부담금을 적게 내잖아요. 근데 실손 가입하시고 나서 얼만큼 보상받으셨나요? 암 환자분들,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병원비 혜택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 가입자 중 90%는요, 거의 이 통원 관련돼서 10,000원, 20,000원 정도, 뭐 많은 분들은 20만 원 정도 보상받지, 이후로는 모두 다 보험료 인상 관련된 부분을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고 연령 따라 조금씩 다른데 먼저 내가 생각한 적정 보험료 수준이 있을 겁니다.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보험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정 수준의 본인의 적정 수준 보험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은퇴 이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른 보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험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동안 이제 비싸게 보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예전 보험이 당연히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비싸게 납입했어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잘못 나가고 있는 보험료라든지 보상 부분들 올바르게 고쳐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손 보험료 좀 오를 것 같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갱신과 관련된 안내 통지 받으셨던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모두 다 무료니까 편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식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실손 보험이라고 하면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병원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게 실손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김혜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납입해야 할 돈이 바로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진료비 영수증 한번 보시면요. 급여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하는 금액인데 소득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계속해서 납입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여기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는 거고, 비급여가 바로 보상 안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보상 안 하는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내 돈에서 납입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그리고 보험사들마다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좋은 보험 중 하나인데 이 좋은 보험이 이제 점점 변질이 될 겁니다. 나쁜 보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유지하기 힘든 보험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고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실손보험 방송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리셨던 분들이 분명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손보험이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보험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4월이 되기 전에 지금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두고 준비해둬야지만이 이 실손보험이 계속해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먼저 새로 나와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가입한 연도에 따라 좀 다르죠. 2015년도 9월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현재 나와 있는 실손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초창기 표준화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으로 어떤 분들이든 변화가 가능한데요. 병력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은 먼저 모든 보험사 다 가능해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요청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바로 가입 시기에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대표적으로 2009년도 8월 1일부터 가입한 보험 중 2015년도 12월 31일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신실손으로 어떤 분들이든 다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럼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실효나 해지,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이 보험을, 실손보험을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 보험료를 2달 동안 납입을 안 해서 효가 상실한 게 바로 실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효 같은 경우는 부활을 하면요. 다시 전환이 가능해요. 부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납입 안 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효 기간이 뭐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보험료, 월납보험료가 10만 원이었는데 이걸 살리려면 2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부활을 하실 필요 없고요. 새로운 실손으로 병력이 없다라면 그냥 새롭게 가입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나 보험사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질병적으로 좀 보시자면 지금 현재 뭐 정신과나 디스크, 신경계 이런 부분에 면책이었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초창기 실손은요.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안 해요. 근데 요즘 나와 있는 실손은 정신과를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나 디스크, 신경계에 관련돼서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보험사에 좀 심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보시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보상을 안 한다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신과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았죠. 근데 정신과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할 겁니다. 부담보가 잡혀요. 이 부담보가 짧게 뭐 1, 2년 잡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정신과 질환은 장기간 잡힐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보상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치료력이 있으면은 보험사에 좀 심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이런 치료력 없고 암이나 뇌, 심장질환, 중증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든 그냥 모두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가장 저렴한 보험사들이 각 연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보상하는 금액과 뭐 갱신주기, 만기는 모든 보험사가 다른데 다른 점은 딱 하나가 바로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나 병력 관련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너무 보험료가 높게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 먼저 첫 번째로 할 게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아닌 그 시기에 전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병력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이 4가지 사항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또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바꾸신 분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드렸을까요? 네, 기존의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64세 주부분이에요.
실손이 기존의 예전 실손은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한 거죠. 그래서 88,581원이었는데 보험료가 계속 올려다 보니까는 이 보험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해지하기에 가까워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미리 신실손으로 전환을 하신 겁니다. 신실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신 여기 한도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를 뭐 1년에 20회 이상 받으시는 분들, 20회 받으면은 뭐 보험료가 한 200만 원 넘겠죠. 근데 350만 원 한도란 말이에요. 이 한도를 넘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치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 실손이 더욱더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치료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전환하면은 보험료가 66,000원. 뭐 매월 한 22,294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손의 주기가 15년마다 재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22,000원 줄이면은 402만 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뭐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배우자 둘이 합치면요. 매달 4만 원, 더 높은 연령 같은 경우는 한 6, 7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납입 금액을 따져보니까는 이 금액도 정말 무시 못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여러분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괜찮은 걸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34개 보험사들이 모두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 손해율로 인해서 새롭게 가입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전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모든 보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내가 가입한 회사에 전환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준비하셔야 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보험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한 9개 정도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에 따라서 또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전환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행인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높은 장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해율에 따라서 상품의 변화가 지금 예고됐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매 중인 회사들도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실손을 이제 7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실손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만든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실손보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부담금을 인상을 시킵니다. 초창기 실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3,000원, 5,000원 공제였어요. 이후부터는 10,000원, 20,000원 늘어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비급여 같은 경우 20% 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또 10% 인상을 합니다. 급여 관련된 부분은 20%, 비급여는 30%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10%, 20%예요.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또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는 금액에서 10,000원, 20,000원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재가입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까지는 15년 재가입이에요. 그러면 15년 이후에 변경이 되는 건데 새로 나오는 실손은 5년마다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가입 의사만 표시하면요. 병력이 있어도 누구든지 다 변경이 가능해요. 암 환자분들도 가능하고요. 뇌질환, 뭐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환자분들도 모두 다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력이 있으니까 이거 불안해서 실손을 못 바꾸겠다 이런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유지가 안 되면요. 차라리 보험 가입 안 한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지하게 되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낸 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 은행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전 실손에 보상 많이 하고 자기 부담금이 적은 거를 계속 가져갈 거냐. 보상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70세, 80세 되면은
이 보험 유지 못해서 해지하게 된다는 거죠. 짧고 굵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나는 70세, 80세, 90세까지 보장받고 그 다음에 보상받는 거를 조금 줄일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건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중증 질환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갱신되고 할인이 되거나 뭐 할증이 되거나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해서 변경될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좀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나면 다음 년에 보험료가 확 올라가죠. 실손보험도 이렇게 변경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금 청구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같은 연령대랑 똑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근데 내가 보상 많이 받으면 이제 실손보험 더욱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7월에 변경되는 이 실손 같은 경우는요, 3년간은 일단은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4년 차부터 이 요율을 적용을 해서 5단계별로 올릴 건데 이 부분 또 잠시 뒤에 만나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손보험 3,800만 명의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입원하고 통원하고 약값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입원 관련돼서는 90.5%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10%만 청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래? 통원이에요. 병원 갔다 집에 오는 게 통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69%가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90%, 69% 우리 국민들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이 10%와 나머지 뭐 31% 때문에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실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청구한 이력이 없으면 할인해드리고 청구가 많이 하시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손보험이 7월에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요. 지금은 나눠져 있죠. 입원, 통원, 약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새로운 실손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를 분류를 합니다. 먼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급여, 그다음에 내가 내는 돈, 비급여를 분류하고 그 안에 바로 입원형과 통원형을 한 가지로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실손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의료 쇼핑과 과일 진료인데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도수 치료죠. 마사지로 생각해서 도수 치료 받으면은 마사지 받은 것처럼 좀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치료긴 한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마사지라 생각해서 1년에 뭐 100회를 넘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의료 쇼핑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내시경 같은 경우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각 연령대마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40대 분들은 위내시경, 50대 분들은 대장 내시경이 추가가 되는데 그 이외에 1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료 쇼핑을 가져와서 실손보험을 인상시켜서 새로운 실손이 나오는 거고 또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분들도 그렇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좀 치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봐요. 이 부분 관련된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잉 진료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사분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하는 게 바로 7월에 새롭게 출시될 신실손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보험료 차등 납입으로 인한 장단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빠르게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손과 그리고 지금의 실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좀 해볼까요? 먼저 새로운 실손 같은 경우는 현재 실손보다도 더욱더 불리해져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실손이 바로 이 실손입니다. 기존에 뭐 진단비, 수술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더욱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실손 7월에 판매되기 전에 이 실손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실손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기존에는 여기까지지만 지금 이게 7월입니다. 7월. 급여 관련된 부분. 비급여 10%씩 인상이 됐죠. 앞서서. 그리고 연간 최대 한도 200만 원은 내가 내야 될 자기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관련된 부분과 비급여로 나눈 다음에 입통원을 같이 넣고요. 여기 보시면은 통원이 회당 20만 원이에요. 지금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근데 회당 20만 원으로 5만 원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재가입 시기는 지금까지는 15년이지만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짧게
재가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점점점 실손이 지금 보시면 안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에서 더욱더 빠르게 실손을 변경할 겁니다. 안 좋아지게. 그러면 5년마다 계속해서 변경되는 실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갱신 주기는 다 동일하고요. 1년 갱신형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관련돼서는 5단계 차등제로 나눠지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 중에서는 새로 나올 실손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부담금이 늘어났고요.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는 새로 나올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자도 좀 많이 있어요.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 좀 전해드렸더니 이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것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새롭게 출시하는 실손보험은 이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면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비슷해요. 근데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시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먼저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72.9%예요. 거의 대다수가 보험금 청구 안 해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돼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25.3%. 여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실손은 어떻게 변경되냐? 지급보험금 만약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럴 경우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50만 원 미만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 미만은 149만 원입니다. 149만 원. 그러면은 100%를 올린대요. 2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100%. 그다음에 300만 원 미만 299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200%를 올린대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300%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우리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0.8%, 0.7%, 0.3%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내가 청구를 안 했는데 같이 올라가잖아요. 모든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청구 이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실손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실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된 부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상담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실손보험 유지가 힘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분들은 실손보험 부재 시에 대응 가능한 보험을 또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실손보험을 내 보험 한증권에서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진단비, 수술비를 같이 넣으시면은 나중에 진단비, 수술비도 모두 다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이제 수술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수술비가 장점이요. 몇 번을 보상받은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고요. 보상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진단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를 먼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보험으로 준비하기 좋은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 안에는 뭐 요양진단비, 뭐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보험도 있고, 뭐 치매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하나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50대 분들 같은 경우 뭐 5만 원 이하대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젊은 연령층은 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20년 동안 납입하고 이후로는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받는 게 바로 비갱신형이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좀 높은 50대, 80세 분들은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장기 갱신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도 3년, 5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유지할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장기 갱신형 상품으로 좀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보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손보험도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우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통지 받으신 분들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준비까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